올해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색 케이블카 건설. 하부 정류장에서부터 상부 정류장까지는 초속 4.3m의 속도로 케이블카를 건설할 목적이 양양 건설소에 있습니다. 탄핵한다! 안 된다는 게 되니까 우리는 너무 좋죠. 관광객도 많고 또 여기 지역이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착공해서 짓는 것까지 다 해서 4, 5년 내로 또 다른 영상으로 나타나. 오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갈등에 대해 함께 짚어봅니다. 지난 7월 31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설악산 등산로 중에서도 길이 가장 험하다고 알려진 오색 탐방로. 이날 모인 10여 명 남짓의 사람들이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는 삼보일배를 시작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설악산에 올라 케이블카 공사 예정지를 함께 둘러봤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최단거리 코스로 시작한 설악산 등정. 1982년 이후 40여 년 만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오체 투지 방식의 산행을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오체 투지를 함께 하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가, 자연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반대 시위와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오체투지하는 설악산 캠프를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체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모였던 거고요. 다만 희망을 봐야 하는데 오체투지 하는 동안 좀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들이 모이고 힘이 모이면 그걸 가닿지 않을까? 케이블카를 만드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탐방로 회피 대책으로서 탐방로에서 한 500m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리조트의 사례에서 보면 얼마든지 향적봉까지 연결되는 그런 탐방로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요. 이러한 케이블카가 탐방 압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탐방 압력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요, 설악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을 계기로 이제 국립공원이나 무수히 많은 보호구역 안에서 케이블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그러니까 취소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5도 이하인 데다 희귀 생태계인 보산대의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산에 깊게 박힌 암석 주변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 보산대 식물. 특히 10년에 10cm 정도만 겨우 자라는 분비나무와 사슬의나무의 복원 자체가 어려워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식생을 보존을 했는데도 주변에 환경이 변하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민감한 곳이라는 게 암석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옆에 그대로 놔뒀는데도 죽는데, 환경영향 평가에서 국책기관에서 아구산 식물을 이식해라라고 했는데요. 아구산 식물을 이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가능하지 않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겠죠. 근데 옮겨서 살아남는다? 이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은 생태자연 별도관리 지역인 동시에 공원자연 보존지구. 훼손에 정말 민감하기에 중요하게 보존해야 될 지역인데요. 어느덧 등정을 시작한 지 반나절쯤 지났을까요? 정오가 돼서야 대청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부정점까지의 노선을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어요. 전문기관에서도 이미 그렇게 나왔고 대청봉까지 개방한다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케이블카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개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설악산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훼손은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국립공원이라고 지정을 했고 그 국립공원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남겨주자고 한 땅이거든요. 그게 전국토의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자. 남겨놓는 것도 아니라 되돌려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케이블카 사업을 맡고 있는 양양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주하고 지주 사이는 이제 한 500m나 700m인데 그 밑으로 뭐 사냥이 다니는데 충분하고 공법이 좋아져 갖고 나무를 베지 않고도 지주를 세우는 곳만 일부 훼손을 하고도 충분하게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케이블카 공사에서 자연 훼손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아고산대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가 이제 그 2016년도에 국정감사 때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해발 고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1,500m 이상이 아고산대다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식생의 분포 정도를 따져봤을 때는 눈잣나무라든가 군비나무 군락 이런 것들이 우점종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아고산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00m 이하인 1,430m에다가 상부정의정을 짓고 있고 제가 식생 조사를 했을 때에도 신갈나무가 우점종하고 있기 때문에 해발 고도 측면이나 그다음 식생 측면에서도 거기는 다 아고산대가 아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도규산 사례하고 그다음에 설악산 사례하고는 조금 접근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도규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경기 때 스키장 곤돌라를 설치했다가 이제 향적분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냥 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삭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승인이 됐고 계획이 됐고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삭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존 탐방로하고 연결을 회피하라라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는 그 기준을 지켜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또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2년 동안 우리가 친환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정부에서 허가를 획득해서 비록 착공식을 했지만 앞으로 환경단체와 서로 소통하면서 호주에 가면 그런 국립공원 지역에 케이블카 있는 지역에 함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머리를 맞대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서 그 대신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관광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확 될 수 있도록